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이준석 뭐 유승민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터질 게 터졌다고 하는 게 윤석열의 대통령실이 무서워가지고 말은 공개적으로 못 하는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 대놓고 내 이름 쓰지 마라고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여기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용산이 당을 우습게 본다는 거야. 역대로 이런 거 우리가 국민의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당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은 대등한 관계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뭐 대통령이 약간의 그 총재성, 그러니까 총재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최고위원 하나 가스라이팅 하면서 너 잘하면은 내가 윤석열 실드 잘 쳐주면은 내가 공천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간단히 말하면 국민의힘에 최고위원들이 다 친윤이라고 그러니까 친윤이 윤석열이 줄 세운 게 아니잖아. 난 친윤 하는 애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같지 않겠어. 이 새끼들 줄만 잘 세우면은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무수석이 너무 잘 눈에 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역대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무수석은 임명될 때 누가 정무수석이 임명됐다더라.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걸로 끝이지. 이렇게 이름이 많이 거론되거나 이렇게 사진이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역대 정무수석 중에 지금 이진복 수석이 제일 유명할 겁니다. 그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안철수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놓고 협박까지 하는 정무수석. 정말 역대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여당 최고위원이잖아요. 높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좀 못했던 것 같고 가장 만만한 놈이잖아요. 공천이 가장 목마른 자 나한테 해갖고 이거잖아. 오늘 나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언제는 안 들여다 봤겠어? 그러면서 태영호한테 발언 쉴드 잘 쳐주면 공천 줄게라는 사고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의원들한테는 매일매일이 공천 심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태영호가 저 말을 거짓말이었다. 꼬매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꼬매낸 말치고는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과관계에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후로 태영호의 말이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차마 못할 이야기를 했어. 부끄러워라 하면 더 읽어줄게 이 새끼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대승적 결단입니다. 빈소내교 구려개교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미친 듯이 빨기 시작하는 거죠.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5점, 그러니까 5점제라고 보면 5점을 줘야 합니다. 이 정도- 5점 만점에 5점. 이 정도 빨았으면 건더기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이러는데 저는 이건 이제 영업 왕의 칭호까지 저는 줘야 되겠다. 우리 토요일, 그러니까 토플로 치면 그 잘못 말한 거네. 토익으로 치면 약 960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어 연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높낮이 인토네이션 이런 건데 얘가 이제 영국에 좀 살다 왔다 이거지. 그 기술적인 측면을 완전히 소화하시고 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한국말이나 제대로 해 이 새끼야. 또라이 새끼 진짜. 근데 토익이 95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태영호가 하고 싶은 말은 100점 만점에 110점이다. 근데 토플은 이렇게 몇 점 만점인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300점인가 400점인가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진복이 없더라도 태용호가 저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했어. 너무 심하다. 국민의힘도 쉴드를 못 쳤다니까요. 그 국민의힘 조용히 있었던 거야. 차마 쉴드를 치면 내가 정치 이 여정의 흑역사가 될까봐. 근데 갑자기 태영호가 이진복 만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아까 그 표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이진복이
태영호를 만났다고 하는 날이 3월 9일이야.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저 말을 해. 뒤에 보면 나오잖아. 3월 16일, 3월 23일, 4월 27일,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태영호는 아예 총대를 맨 거예요. 왜? 우리가 봤을 때는 공천받고 싶어서. 아니 이진복 입장에서 저 정도 되면 아이씨 좀 적당히 좀 하지. 이 정도로 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한 영남 중진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능히 했을 법한 이야기다. 당을 우습게 본다. 지금 여의도에서도 저게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믿는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이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상황이 벌어졌겠냐. 그러니까 이진복이 하는 말은 또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 녹취록에 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복이성, 이정근 녹음 파일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를 갖고 법정에서 쓰지도 못하는 전원 증거를 검찰이 이 비약한 놈들이 김현정 뉴스 같은데 단독으로 주잖아요. 법정에서 못 쓰니까. 근데 언론은 김현정 뉴스쇼는 송영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만들어버리잖아. 똑같아 이 입장은. 태영호가 한 말이야. 태영호가 이진복의 녹취를 뜬 건 아니야. 근데 맥락상 이진복이 태영호를 만난 건 맞고 그 이후에 태영호의 어떤 입장이 바뀌었으면 이진복이 한 이야기지. 그렇죠. 그리고 앞뒤 맥락으로 보면은 정말 그럴듯한 것이고, 그리고 이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태영호가 했다는 말이잖아요. 사실 보좌진들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보좌진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뭐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태영호 의원 보좌진 구직 공지가 지금도 올라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일상적으로 잘려나가고 일상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친구들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자기 위신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윤석열 위세에 눌려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쉬쉬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불안 요소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진복을 때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태영호 네가 말을 잘못했다고 태영호 또 징계하러 나오고 태영호는 의원직 사퇴하러 나오면서 태영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분위기면요. 그 전방에서 내무반 총기 난사 사건 나게 생겼어. 그러면 지금 이야기 나오니까 태영호가 강남 공천을 못 받고 파주로 나간다는 썰이 파다예요. 파주. 또 알아보고 있었대요. 파주가 지금 오하곤 하신 분,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명. 박정. 그쪽 지역구죠. 그러니까 태영호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름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태영호 수사해야 된다. 태영호하고 이진복을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특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유승민은 이미 이거는 불법 공천 개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사실이면 이 수석을 경질하고 거짓이면 태 의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굉장히 센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인터뷰를 해주지는 않겠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강남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지역구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게이트급이 하나 터진 거죠. 네. 게이트급이 하나 터져서 지금 거의 이때다 하고 이제 민주당 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의 비윤들은 좀 이야기하고 있지만 친윤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야, 당을 어떻게 봤으면 그냥 쉽게 표현해 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지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4등한 최고위원이 장경태잖아요. 네. 장경태를 만나.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빨아. 그러면 공천축계라는 이야기를 들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민주당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네. 국민의힘에선 탄핵 소추한다고 난리 나죠. 징역 2년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이미 처벌받은 바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짓말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이진복 내가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태영호가 그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태영호가 안 바뀌었어. 그럼 이진복 말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영호가 했던 말 속에도 그 진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그런 말 안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태용호가 최근에 SNS로 이상하게 관종 형태로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 예. JMS 민주당 이런 걸로 뭐 정크 머니 섹스 나중에 지가 보좌진이 올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무언가 이재명과 민주당과 잘 싸운다는 느낌을 받고 공천 받으려고 용 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게 너무 세게 나가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태영호 말은 이거를 자기한테 컨펌 받지 않고 보좌관이 이렇게 쓰고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에이, 생각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래서 나중에 삭제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보좌진들이 좀 빡쳤을 거라고 보는 게 이것 때문에 이제 윤리위에 회부가 됐는데 태영호가 이 페이스북을 쓴 보좌진도 같이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게 부끄럽다, 진짜. 북한식 사고방식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용호가 저렇게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강남에서 분위기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민의힘 당시 무슨 당이었죠? 하여튼 그 국민의힘이어서 찍을 수밖에 없었지만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지금 분위기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네. 탈북자를 공천하냐 이런 이야기가 네.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갈아 끼울 거라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본인의 그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이면 본인이 사실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그렇죠. 어디서 보좌관까지 끌어들여서 징계를 같이 해달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태용호 의원실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은 일주일에 많게는 20번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이 말을 했나 안 했나를 위해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관들끼리 앉아서 자아 비판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오 담당제? 그러다 보니까 내 자아 비판을 하고 상호 비판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금 20대 30대 보좌관들한테는 너무 낯선 거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북한으로 가.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그런 짓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좌관들이 금방금방 그만두기도 하고 앙심을 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태용호의 갑질에 대해서. 자아 비판. 야 말만 들어봤지 해볼 거라는 생각을 상상도 안 해봤네 진짜.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보좌진 팀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국회의원은 보좌진으로만 막 10년 20년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마음에 안 들면 그때그때 바꾸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자주 바꾸다 보면 갑질이 되거든요. 갑질 당하는 보좌진이 결국에 언론사에 제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용호한테 당한 보좌진이 MBC한테는 그 녹음 파일을 제보한 것 같고요. 쪼개기 후원 받은 거예요. 지방선거 때 공천 뒷거래 의혹이 또 이번에 하나가 더 터졌는데 이것도 보좌진이 언론사에 단독 받은 저 노컷뉴스에 제보했다. 잘한다. 그러니까 시 구의원 가족 지명의 쪼개기 후원을 해가지고 지방선거 이후에 그게 예를 들면 쪼개기를 뭐 일정 금액 이상은 후원을 못 하잖아요. 개인이 한도가 있단 말이야. 최고액이 500만 원인데 예. 요거를 시의원이나 구의원 나갈 사람들 강남에 자기가 공천권자잖아. 예. 이 사람들 가족들이 쪼개기를 해가지고 이 A, B, C, D, E는 구의원 A의 몫인 거야. 이렇게 쪼개기 후원한 거를 이번에 까버린 거예요. 보좌진이. 이게 같은 보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저건 또 김연아랑 똑같네. 그러면은 태용호 이렇게 자칫하면은 우리나라 감옥 체험도 하겠는데요? 저거 진짜 실현감입니다. 저 정도 규모면.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지. 못된 건 다 배웠어. 진짜 못된 건 다 배웠어.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작업, 국민의힘 내부의 작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보좌관들한테 갑질하다가 결국에는 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분.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 대한민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 전에 태용호 북송 추진위원회 결성해서 보내야 된다. 지금 진짜 웃기는 게 그 해당 보좌관으로 이제 추정됐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바로 옆 지역구의 의원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옆 지역구는 유승민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이 판 함정이다. 이게 또 국민의힘 안에서 막 이제 흘러 들었습니다. 이 루머가. 네. 근데 엊그저께 태용호가
페이스북에 쓰기로는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 뭐 무슨 부자가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럼 누굽니까?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너무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해명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진복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들어가겠어요? 뭐 50억 클럽도 이제 수사하네 많이 하는 놈들이 뭐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러면 그 논리로만 이야기하면 이정근 녹취록에는 송영길이 등장하냐고요. 근데 왜 얘네들은 그게 수사를 그렇게 형평성 있게 안 하냐고. 이건 어마어마한 공천 개입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사건을 덮고 싶겠지만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는 지역구 공천이 걸려 있는 지금 뭐 지역위원장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그러니까 그 공천을 바라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 때문에라도 이거는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핑계가 되겠지 나중에. 네. 지금이야 서로 공천 받겠다고 저러는 거지만 지금쯤 윤석열 친윤 또는 김기현 뭐 장제원 등한테 줄 안 선 애들은 공천 못 받을 거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천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내면 내 지역구에 친윤이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사무실 냈다들 하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제부터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하지 않고 네. 반윤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근데 이 사건은 아주 상징적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국의 대머리님, 낮술 처먹다 마차님 감기 걸렸습니다. 힘내세요 마차님. 일국의 대머리님, 동훈아 고맙다. 그 다음에 차우 정가을님, 야수님 요즘 토크 교육 받으시나? 팩트가 점점 업데브로. 학원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